가만히 계시면은 국가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는 순간 여러분 이름 앞으로 이미 배정되어 있는 돈이 그대로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집 한 채 있고 연금 조금 받는데 누구는 평생 대상자이고 누구는 매달 35만 원, 부부는 55만 원 넘게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심지어 재산이 상당한데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나라가 알아서 챙겨주는 돈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신청이라는 도장을 찍는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6년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소득 인정액 247만 원, 부부 가구라면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몰라서 혹은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해서 평생 받을 수 있는 돈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일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소급 지급이 없습니다. 오늘 신청하지 않으면 어제 몫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나중에 몰아서 주는 일 없습니다. 기다려주는 일 없습니다.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식 고시와 지침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내 돈을 놓치는 일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부모 모셨고 자식 키웠고 나라 어려울 때 몸으로 버텨낸 세대입니다. 정작 본인 노후는 챙길 틈도 없으셨죠. 그러니 이제 국가가 마련한 제도 당당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받을 자격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원도 못 받습니다. 특히 1961년생부터 69년생까지는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신청 시점 하나로 평생 받는 총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 선정 기준을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2천 원.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폭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집값 때문입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탈락하면은 억울하니까 정부가 수급률을 유지하기 위해 문턱을 낮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차이로 떨어졌던 분들 올해는 다시 도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내 월급이 기준 넘는데요. 연금 조금 받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는 금액은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을 계산해서 만들어낸 소득인 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집 한 채만 있는 경우 대도시라면은 상당한 공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집값이 높아 보여도 계산을 하고 나면 기준 아래로 내려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값 보고 겁먹고 포기하는 분들, 그래서 손해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현금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 꽤 많은 금융재산이 있어도 가능 구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자도 전부 잡히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반영 시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언제 이자가 잡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분들은 다시 신청해서 합격으로 바뀌고 모르는 분들은 나는 안 돼 하고 돌아섭니다. 여기서 이미 승부가 갈립니다. 작년에 떨어졌던 분들 중에서 특히 이런 분들 다시 가셔야 합니다. 공시가격 때문에 간당간당했던 분 집은 있는데 소득 없어서 억울했던 분, 부부 합산이 조금 초과했던 분,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산이 기준 아니라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일하고 계신 분들 월급을 어떻게 공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는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돈 벌면 연금 깎이잖아. 그냥 일 줄여야 하나? 아닙니다. 2026년은 다릅니다. 일하는 어르신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이 계속 오르고 있고 2026년에는 116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월급에서 116만 원은 없는 돈처럼 빼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계산 방식에 따라 소득인 정액은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네 하고 결과가 바뀝니다. 예전 기준으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계산법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핵심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먼저 주지 않는다. 신청해야만 시작된다. 작년 탈락이 올해 합격으로 바뀔 수 있다. 이래도 예전처럼 무조건 불리하지 않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근로소득 공제의 실제 계산 구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했던 자동차 기준 변화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끝까지 아는 사람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좋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일하면 손해본다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2026년은 일하는 어르신이 유리한 해로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시면 괜히 직장을 줄이거나 소득을 숨기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바로 아시게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소득 공제, 다른 하나는 자동차 기준 폐지입니다. 먼저 근로소득부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2026년에는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116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더 공제합니다. 이건 정부가 계산을 아주 정교하게 해서 만든 숫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현실적인 근로시간을 반영해서 이 정도는 벌어도 연금에 크게 불리하지 않게 하자라는 의지가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경비 일을 하면서 월 300만 원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미 겁을 먹습니다. 300이면 끝이네? 하지만 아닙니다. 3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면은 184만 원 남죠. 여기서 30%를 또 깎습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은 확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기준선 247만 원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가능 구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 계산법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동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차는 오래됐고 값도 얼마 안 하는데 배기량이 3,000 큐빅 센티미터 넘는다는 이유로 부자 취급받아서 탈락. 이 이야기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배기량 기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26년부터는 오직 하나만 봅니다. 현재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배기량 아무 상관없습니다. 차가 커도 오래됐고 시세가 4천 아래라면은 일반 재산으로 들어가서 낮은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예전처럼 바로 탈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차량 가격이 4천을 1원이라도 넘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크게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배기량이 아니라 중고 시세 확인입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내 차 시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의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고급 자산은 예외 없이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또 하나 연금 받으려고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거래 내역은 다 확인 대상입니다. 증빙 없이 줄어들면 증여로 보고 다시 본인 재산으로 넣어버립니다. 괜히 시도했다가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제도 안에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 기초연금은 알겠어. 그런데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또 깎이는 거 아니야? 여기서 오늘 박수 나오는 뉴스가 나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감액 기준이 509만 원으로 확 올라갑니다. 무슨 뜻이냐? 월 소득이 500만 원 수준이라면 일하든 말든 연금 안 깎습니다. 전액 지급입니다. 예전에는 300만 원 조금만 넘어도 반토막 나는 구조였죠. 그래서 억울해서 일 포기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정부가 일해라 그리고 연금도 다 가져가라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대다수 어르신들에게 사실상 감액 폐지와 비슷한 효과입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일하시고 연금도 그대로 받으십시오. 물론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은 조금 오릅니다. 하지만 저소득 지역 가입자분들을 위해 국가가 절반 지원하는 제도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선물, 가입 기간을 공짜로 늘려주는 크레딧 확대입니다. 출산, 군복무, 이 인정기간이 늘어나면서 나중에 받는 금액이 실제로 커집니다.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걱정이 올라옵니다. 연금이 늘어나면 기초연금 탈락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준비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에서 빼주는 항목들입니다. 이걸 모르면 떨어지고 알면 통과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실업급여 포함 안 합니다. 공공일자리 소득 반영 안 합니다. 단기 일용직 빠집니다. 장애수당 제외됩니다. 유공자 지원금 대부분 공제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건 소득이 아니라 대출로 봅니다. 오히려 재산 점수를 낮춰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손주 돌보며 받는 수당,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 전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자라고 부모 연금 못 받는 것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알고도 마지막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청을 늦게 해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신청 시기, 단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이 갈리는 현실적인 사례와 가장 정확하게 신청하는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승부가 납니다.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가장 정확하게 신청하는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승부가 납니다. 끝까지 따라오십시오.